미국 관세전쟁 여파로 초토화된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사무실과 병원 휴게실에 각종 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잭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42살이 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년 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설렘이었는데 지금은 불안감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5년 전 시애틀 출장길이었습니다. 현지 한국계 IT 회사와 미팅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3시간이나 연착됐어요. 덕분에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도착했죠. 미팅룸으로 안내받으면서 지나친 휴게실에서 달콤한 커피 냄새가 나더군요. 혹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그 회사 직원분이 웃으면서 작은 스틱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맥심이라고 적힌 노란 봉지였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믹스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젓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향부터가 제가 지금까지 알던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런데 커피 맛도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뭔가 친근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퀸즈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박스째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전기가 번쩍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달러 50센트인데 이 믹스커피 스틱 하나는 25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맛이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 휴게실 풍경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와서 믹스커피를 타먹으면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비행기로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퀸즈 한인타운으로 직행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걷다가 한미 대형마트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더군요. 직원에게 믹스커피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한 코너 전체가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로 가득했습니다. 도매부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김철민이라는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컨테이너 단위로 주문하시면 개당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컨테이너에 맥심 기준으로 약 100만 스틱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업계획서를 끄적여봤습니다. 제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사무용품 납품업에 이 믹스커피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기존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고객들에게는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20명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인 데이브와는 이미 2년째 사무용품을 납품하던 관계였어요. 데이브, 새로운 걸 하나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직원 휴게실에 한국 믹스커피를 비치해두고 한 달 정도 써보는 거야. 데이브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국 커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마셔본 적이 없거든. 괜찮아. 한번 해보자. 박스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일주일 후에 확인해보니 이미 반 이상 소진된 상태였어요. 직원들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도 사서 마시고 싶은데 어디서 파나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이런 반응들이었죠. 한 달 후 데이브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잭, 이거 정말 대박이야.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이 커피거든. 심지어 늦게 출근하는 애들도 이거 마시려고 일찍 나온다고. 계속 공급해줄 수 있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하나씩 제안해보니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야근이 잦은 회사들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두 번째 달부터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이 뉴욕 출장 와서 어떤 회사에서 이 커피를 마시고는 우리 병원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곳이 특수하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고 특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부서에만 비치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스틱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밤새 환자를 돌보면서 지칠 때마다 한 잔씩 타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 달에는 시카고까지 진출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 인사팀장이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공장은 3교대로 돌아가는데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싶다는 거였죠. 공장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장장이 한 달 후에 전화를 걸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잭, 우리 직원들 사기가 눈에 띄게 올랐어. 이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 그렇게 고객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금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일리노이까지 4개 주에 걸쳐 120곳이 넘는 기업과 병원, 대학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 전체 매출의 40%가 믹스커피에서 나와요. 다른 사무용품들보다 마진은 낮지만 재계약률이 95%를 넘습니다. 한 번 맛을 본 고객들은 거의 떠나지 않거든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투자회사에서는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줬는데 복지 품목 중에서 믹스커피가 1위를 차지했어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고급 원두커피나 에스프레소보다 휴게실 구석에 놓인 믹스커피를 더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뭔가 정겨운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철칙으로 삼은 게 있어요. 재고는 3주 치면 충분하다. 현금 흐름이 생명인 중소기업에서 과도한 재고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딱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창고 임대료도 절약할 수 있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인 대형마트와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김철민 과장과는 거의 매주 통화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했어요. 잭 형님, 요즘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샘플 좀 보내드릴까요? 이번 달에는 특가 행사를 하니까 좀 더 주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신제품 정보도 미리 받을 수 있었죠. 직원들도 이제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창고에서 일하는 마이크는 한글로 된 제품명을 보고도 어떤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고, 배송 담당인 톰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한국말로 할 줄 알아요. 고객사에 배송 갈 때 한국계 직원분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작지만 의미 있는 한미 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한국의 맛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몇몇 고객사에서는 이 커피 덕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무역 관련 뉴스가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은 우방국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뉴스를 체크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CNN 속보가 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가공식품에 15% 관세 부과 발표 예상됨.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데 설마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번져간 거였어요. 특히 가공식품 부분에서 미국 농업보호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 믹스류가 보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5년간 공들여 쌓아온 사업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김철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뉴스 보셨어요? 김 과장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형님,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받았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왔어요.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하더군요. 관세가 15%니까 아마 소비자 가격으로는 20% 이상은 오를 것 같은데요. 유통업체들도 마진을 챙겨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믹스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였거든요. 스타벅스 커피의 1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 경쟁력이었는데 가격이 20% 오른다면 그 매력이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었어요. 김 과장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에요. 다른 수입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벌써 몇몇 업체에서 대량 주문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현재 고객사들과 맺은 계약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대부분 시장 가격 변동 시 30일 전 통보 후 조정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20% 인상을 통보한다면 고객들 반응이 어떨지 뻔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필라델피아 병원 구매팀장인 로버트였습니다. 잭, 뉴스 봤는데 우리 믹스커피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받고 보니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로버트,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현재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잭,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간호사들이 이 커피에 완전히 중독됐어. 특히 야간 근무팀은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야.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걱정하지 마, 로버트.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오후에는 시카고 제조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사팀장인 수잔이었습니다. 잭, 우리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커피 사재기 얘기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우리 공급에는 문제 없겠지? 사재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급하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K커피 사재기 인증샷이라는 해시태그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한국계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집에 쌓여있는 믹스커피 박스들, 심지어 차 트렁크에 가득 채운 사진까지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 마시는데 없어지면 어쩌지?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야겠다. 한국 커피 없는 직장 생활은 상상할 수 없어.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의료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올린 글에는 밤샘 근무할 때 이 커피가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사라진다니 정말 막막하다라고 적혀 있었고 댓글로 다른 의료진들이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 정말 기적의 커피였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녁 때 김 과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온라인 주문도 폭주하고 있고 매장에도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입니다.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재고 상황은 어때요? 이 추세라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긴급히 추가 물량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선적부터 통관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재고가 부족해지면 제가 아무리 주문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동안 3주치 재고면 충분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시카고 공장의 야간 근무팀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잭, 미안한데 급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야간팀 직원들이 한국커피 관세 소식을 듣고 정말 불안해하고 있거든. 혹시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공급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왜 갑자기 3개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몇 가지 대체품을 테스트해봤는데 반응이 영 좋지 않아. 베트남 커피, 인도네시아 커피도 해봤는데 직원들이 이건 모래 맛이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난리야. 특히 새벽 3시, 4시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그 커피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단순히 기호품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해왔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주치 재고 원칙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관세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였고, 업계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수입 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업체는 벌써 가격 30% 인상 불가피라는 공지를 냈고, 또 다른 업체는 아예 한국 제품 취급 중단을 발표했더군요.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뉴욕의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구매팀장인 제니퍼였습니다. 잭, 우리 직원들이 회사 메신저에서 한국 커피 얘기로 난리예요. 혹시 우리도 미리 3개월치 정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3개월치요? 네. 직원들이 불안해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고 싶기도 하고요. 예산 승인은 이미 받았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차재기.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까지 나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니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대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 김철민 과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오늘 오전에만 평소 일주일치 물량이 나갔는데 오후에도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재고가 바닥날 것 같아요. 본사에서 추가 물량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 본사에서도 미국 수출량을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대요. 생산 라인도 한정되어 있고 다른 나라 주문도 있고 해서 최소 6주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6주라는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현재 추세라면 일주일 안에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질 텐데 6주 동안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고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수입업체에서 물량을 나눠받는다든지. 그것도 힘들어요. 다들 자기 고객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 물량 좀 나눠달라고 연락 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급하게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영업팀장인 데이비드, 물류팀장인 사라, 그리고 재무담당인 마크까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잭, 오늘 오전에만 12개 업체에서 긴급 주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평소 한 달치를 일주일 안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창고 재고로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지금 있는 물량으로 기존 고객사들 정기 납품만 겨우 한 달 정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대량 선주문을 받는다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 납품을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잭, 혹시 우리도 대량 주문을 해볼까요? 지금 김 과장님한테 컨테이너 4대 정도 예약 주문을 넣으면 어떨까요? 물론 리스크는 크지만 4대면 얼마나 되는 거죠? 평소 3개월치 정도 될 거예요. 비용은 상당히 클 텐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방법이었어요. 3주치 재고 원칙을 5년간 지켜왔는데 갑자기 3개월치로 늘린다는 건 제 경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마크가 대답했어요. 아마 전액 선결제, 취소 불가일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려면 며칠 걸릴 테고요.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빠듯해질 거예요. 하지만 고객사들로부터 선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때 데이비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요 고객사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격 동결 조건으로 3개월 선결제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다들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고객들은 앞으로 3개월간 가격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저희는 선결제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일단 김 과장님께 컨테이너 4대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주요 고객사들에게도 연락해보죠. 회의가 끝나고 즉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컨테이너 4대 예약 주문 가능할까요? 4대요? 형님, 그거 엄청난 물량인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김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가능은 한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전액 선결제 취소 불가고, 납기는 6주 후에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 5% 정도 오를 것 같아요. 5% 인상이면 관세 때문인가요? 네. 벌써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물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관세 적용 후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계산해보니 관세 적용 후 예상 가격보다는 여전히 15% 정도 저렴했어요. 만약 지금 주문을 넣으면 향후 3개월간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 넣어주세요. 결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내일까지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업체들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즉시 은행에 연락했어요.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하면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병원의 로버트였어요. 로버트,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몇 달간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대량 주문을 통해서 3개월간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결제 조건으로 현재 가격을 동결해 드릴 수 있어요. 로버트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가격 동결이면 관세 적용 후에도 지금 가격 그대로인 거죠? 네. 3개월간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3개월치 물량을 미리 결제해 주셔야 하고요. 잠깐만요. 상부에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로버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승인 났어요. 언제까지 결제하면 되죠? 비슷한 방식으로 시카고 공장, 뉴욕 금융회사, 주요 대학교들의 연락을 돌렸어요.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들 앞으로 몇 달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녁 7시쯤까지 연락을 돌린 결과 전체 고객사의 70% 정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컨테이너 4대 비용의 80% 정도를 선결제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왔어요. 오후에는 고객사들로부터 선결제 입금이 계속 들어왔고요. 저녁에 김 과장에게 최종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주문 확정하겠습니다. 컨테이너 4대, 내일 오전에 송금할게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세 적용 후에는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주문하는 물량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도박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면 고객들을 지킬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앞으로 3개월간은 고객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필라델피아 병원의 간호사들, 시카고 공장의 야간 근무자들, 뉴욕의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기적의 스틱을 마실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사업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전함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3개월 후에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컨테이너 4대 주문을 확정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서부항만 노조 파업, 돌입, 컨테이너 하역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김철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파업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물량은 괜찮나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컨테이너 2대가 롱비치 항구에 도착했는데 하역을 못하고 있어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대는 어떻게 돼요? 그건 아직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요.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선사에서도 입항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파업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고, 항만관리공단 측은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몇 주씩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물류팀장 사라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롱비치 항구에 우리 컨테이너가 묶여 있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박료와 보관료가 하루에 $500씩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요? 네. 컨테이너 하나당이요. 지금 2대가 묶여 있으니까 하루에 $1,000씩 나가는 셈이에요. 파업이 2주만 길어져도 $14,000가 추가로 들어가요. 계산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보관료까지 나가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고객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필라델피아 병원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뉴스에서 항만 파업 소식을 봤는데 우리 납품 일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신규 간호사들이 대거 입사하는데 이분들도 그 커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로버트,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기존 재고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2주 후에도 상황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전화가 하루 종일 계속 걸려왔어요. 시카고 공장에서도 뉴욕 금융회사에서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결제를 해준 고객사들은 돈을 미리 냈는데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안해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창고 관리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잭씨, 죄송한데 냉방 시설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어컨 2대가 동시에 고장나서 창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지금 화씨 85도 정도인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제품 품질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라 외부 온도도 높고요. 믹스커피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제품이에요. 너무 더우면 가루가 뭉치거나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급하게 임시 냉방 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임시 냉방 장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일주일에 $3,0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항구 보관료에 하루 $1,000, 창고 냉방료에 일주일에 $3,000. 파업이 한 달만 길어져도 예상보다 $50,000가 더 들어가는 계산이었어요. 저녁에 재무담당 마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마크, 현재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선결제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려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태고 은행에서도 항만 파업 같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때 문득 지역 뉴스에서 본 기사가 생각났어요. 차재기가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기사에 제 사진이 함께 실렸던 거예요. 기자가 한인마트 앞에서 취재를 하다가 저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나 봐요.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일부 수입업체들이 관세 발표 이후 대량 사재기에 나서면서 시장 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한 업체는 평소의 3배가 넘는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런 업체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돈 있는 사람들만 미리 쌓아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려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비싸게 팔려고 사재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가격도 동결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재기 업체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경쟁업체 중 하나가 갑자기 동남아 믹스커피 긴급 도입이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믹스커피를 한국 제품 대신 판매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런 것도 경쟁이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보니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관세 걱정도 없고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 업체가 동남아 믹스커피 판매 중단이라는 공지를 올린 거예요. 이유를 보니 고객들의 맛 불만이 폭주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리뷰들을 찾아보니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맛, 설탕물에 커피가루 탄 느낌, 한국 커피와는 비교가 안 됨,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역시 맛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창고 한쪽이 미로처럼 쌓인 믹스커피 박스들로 가득 찬 걸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 과연 제때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김 과장에게서 온 저녁 전화가 그날의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형님, 롱비치 항구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노조에서 파업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2주면 보관료만 14,000달러가 더 나가는 거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항구로 우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육상 운송비가 추가로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나당 2,000달러 정도요. 모든 게 돈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혹시 내가 너무 크게 베팅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간 안전하게 운영해온 사업이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위험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고객들과 약속을 했고 그들은 저를 믿고 선결제까지 해준 상황이었으니까요. 항만 파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철민 과장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관세 적용 전에 나가야 하는 대량 물량이 하나 있대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컨테이너 2대가 항구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물량이라니요. 어떤 물량인데요? 원래 캐나다 토론토 업체와 계약되어 있던 건데 그 업체가 갑자기 파산해서 주문을 못 받게 됐대요. 물량이 컨테이너 7대 규모예요. 7대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주문한 4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7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7대면 몇 개월치 물량이에요? 대략 6개월치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틀 내에 전액 결제해야 하고 취소는 절대 불가능해요. 전액 결제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도 현금 흐름이 빠듯한 상황인데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자금 여력도 없고. 형님, 잠깐만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미국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나빠져서 내년부터는 수출을 대폭 줄일 계획이래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 본사에서 미국 수출을 포기한다면 제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형님, 제가 본사 직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관세 15%의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대요. 차라리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앉아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만약 한국 본사에서 정말로 미국 수출을 중단한다면 6개월 후에는 어디서 물건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른 브랜드로 바꾼다고 해도 고객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컨테이너 7대를 살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항구 보관료와 창고 냉방료로 매일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에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업팀장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잭,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요. 기회는 분명한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물류팀장 사라가 덧붙였어요. 창고 공간도 큰 문제예요. 7대분을 받으려면 지금 창고에 3배 공간이 필요한데 임대료만 해도 월 1만 달러는 들어갈 거예요. 재무 담당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자금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거부당할 게 뻔하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게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잭, 혹시 일부 고객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건 어떨까요? 물량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요.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병원 같은 대형 고객사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량 구매해서 창고비, 관리비를 절약한 만큼 가격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요. 생각해보니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고객사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좋아할까요? 자기들이 직접 재고 관리 부담을 져야 하는 건데. 사라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잭. 저희가 여전히 재고 관리를 하되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어요.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5에서 6개 대형 고객사가 참여한다면 각자 한두 대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녁에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이 정말 가능할까? 고객사들이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우려가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 병원의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좀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지금 대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겼는데 병원과 함께 공동구매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공동구매요? 네. 저희가 대량 구매로 절약된 비용만큼 병원에도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병원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에 참여해 주시는 조건으로요. 로버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런 파트너십도 고려해 볼 만하네요. 구체적인 조건을 들어봐도 될까요?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시카고 공장의 수잔에게도 연락해봤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잔, 공장 차원에서 장기 공급 계약에 투자할 의향이 있을까요? 우리 공장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직원 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루 종일 주요 고객사들에게 연락을 돌린 결과 6곳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 구체적인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객사들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고객사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정말로 6개월간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제안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틀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철민 과장이었는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그 컨테이너 7대 물량 다른 업체에서 가져간대요.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객사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다른 업체가 끼어든 거였어요. 어떤 업체예요? 서부 지역 대형 수입업체인데 현금 결제로 바로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본사에서도 확실한 거래를 선호하고 있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끝일 수도 있는데 아직 고객사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김 과장님,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형님, 제가 최대한 얘기해보긴 할 텐데 본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현금 거래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로버트에게 연락했어요. 로버트, 상황이 급해졌어요. 오늘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병원 이사회 승인이 안 났어요. 이런 큰 투자는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병원 목까지 포함해서요. 로버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커피 없는 병원은 상상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투자해서라도 확보하고 싶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컨테이너 1대 반 정도 분담해 주시면 돼요. 대략 15만 달러 정도요. 좋아요. 제가 개인 자금으로 투자할게요. 대신 병원 공급은 1년간 보장해 주세요. 시카고 공장의 수잔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공장 사장님께 직접 보고했는데 바로 승인 나왔어요. 우리도 1대 반 분담할게요. 뉴욕 금융회사의 제니퍼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2대분 투자할게요. 대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른 지점에도 공급해주세요. 하루 만에 5개 업체에서 총 6대분 투자 의사를 확정해줬어요. 나머지 일대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김 과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자금 확보됐어요. 오늘 중으로 송금할게요.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객사들과 공동투자로 진행하게 됐어요. 지금 은행에서 송금 절차 밟고 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항만 파업이 어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제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그동안 묶여있던 컨테이너들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문한 7대도 예정대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첫 번째 컨테이너가 창고에 도착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나와서 하역 작업을 지켜봤어요. 물류팀장 사라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든든하네요. 이 정도 물량이면 내년까지는 걱정 없겠어요. 창고 직원 마이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 커피 지키는 특공대가 됐네요. 이 정도면 요새 수준인데요. 실제로 창고에 쌓인 팔레트들을 보니 장관이었어요. 노란 맥심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으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후에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간호사들이 6개월간 공급 보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로버트, 투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제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공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수잔이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우리 야간 근무팀이 정말 좋아해요. 이제 6개월간은 걱정 없다면서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가 한국 믹스커피 사재기 현상에 대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실제 수입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설명을 할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재기 업체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고객들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인터뷰하죠. 다음날 기자가 창고로 찾아왔어요. 쌓여있는 믹스커피 박스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물량이네요. 이 정도면 몇 개월치예요. 6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재기가 아니라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 고객들의 불안감,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들을 말이에요. 특히 병원 야간 근무 간호사들이나 공장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이 커피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힘든 업무를 버텨나가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기자가 관심 있어 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 때문에 많이 올랐을 텐데요. 저희는 6개월간 가격을 동결하기로 고객들과 약속했어요. 관세가 적용돼도 지금 가격을 유지할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 사업도 의미가 없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사재기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노력이었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창고에 쌓인 박스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는 묘한 뿌듯함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허전함도 느꼈어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로 한국 본사에서 미국 수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사무실 한쪽에 D-180 카운트다운 보드를 설치했어요. 180일 후면 이 물량이 바닥날 테고 그때까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안정감이 들었어요. 6개월간은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고객사들과 맺은 파트너십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김 과장에게서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어요. 형님,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본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거든요. 컨테이너 11대분의 물량이 모두 창고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서 확인하던 긴급 전화들이 뚝 끊겼거든요. 고객사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시장의 광풍도 점차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CNN에서 트럼프 행정부, 아시아 국가 대상 관세 추가 인상 검토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어요. 김 과장님, 추가 관세 인상 얘기 들으셨어요? 네, 형님. 본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만약 15%에서 25%로 오르면 정말 미국 수출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25%라는 숫자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정도면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올해 안에는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다른 수입업체들의 상황도 심상치 않았어요. 지역 업계 모임에서 만난 동종업체 대표들이 하나같이 사업 정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6개월치 재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하죠. 6개월 후에는 뭘 할 건데? 한국에서 수출 중단하면 끝이잖아.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5년간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고에 들어가서 쌓여있는 박스들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내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일지도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이걸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인 데니스가 창고를 구경하러 왔어요. 쌓여있는 믹스커피를 보더니 농담조로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다 팔고 은퇴해도 되겠다. 플로리다에 집 한 채 사서 골프나 치면서 살아. 은퇴는 무슨. 아직 42살인데. 그래도 이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 지금 시장에서 이 물량이면 웬만한 가격에도 다 팔릴 텐데. 데니스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고객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며칠 후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한국 문화가 미국 직장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중에 믹스커피 이야기도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한국의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미국 직장인들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의료진과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스틱이라 불리며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필라델피아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신설을 발표하면서 저희 회사를 언급한 거예요. 지역 한국 문화 전파에 기여한 기업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로버트가 전화를 걸어서 말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병원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서울에 가서 진짜 맥심 공장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사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어요. 6개월 후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걸 그냥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D-180 카운트다운 보드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숫자는 D-120이 되어 있었어요. 벌써 2개월이 지났다는 뜻이었죠. 영업팀장 데이비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잭, 요즘 새로운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던 곳들인데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새로운 고객들이요? 네. 보스턴의 한 대학병원, 마이애미의 호텔 체인,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까지 모두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이 포기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후죠.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잭, 혹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한국 못지않은 품질의 믹스커피를 만드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맛이라는 건 정말 미묘한 거거든요. 고객들이 한국 믹스커피에 익숙해진 지금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다른 나라 제품, 직접 제조, 심지어 한국 업체와 미국 현지 생산 등등. 하지만 모든 방법에는 각각의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고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든 큰 변화가 닥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자가 관세 전쟁 속에서도 한국 제품을 계속 들여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었어요. 자칫 잘못 보도되면 사재기 업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카메라 2대와 조명, 그리고 앵커 데스크가 전부였죠. 기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온 것 같았어요. 잭 윌리엄스 대표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기업과 병원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믹스커피 공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기자님,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호 관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도와야 하는 1등 동맹국이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지난 5년간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필라델피아 병원의 간호사들, 시카고 공장의 야간 근무자들, 뉴욕의 직장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것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식품업계에 종사하니까 식품만 예로 들겠지만 국방은 물론 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지금처럼 당장의 관세 수치나 기싸움에만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어떤 뜻인지요? 한국에게 밉보이면 그 대가는 미국이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건 장담합니다. 기자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과 미국은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예요. 제가 공급하는 믹스커피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걸 마시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시안적이라고 봐요. 당장 몇 퍼센트의 관세로 몇 달러를 더 걷어들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거든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게 느껴졌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잠시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동맹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 명의 미국 사업가로서, 그리고 한국 제품을 통해 양국의 우정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시원하게 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처음에는 지역 방송이니까 별로 주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라인에서 클립이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국 방송에서도 재방송해 주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정말 특별한 관계다. 관세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사업가가 진짜 애국자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미국 우선이어야 한다. 외국 업체 편을 든다. 이런 댓글들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고객사들의 반응이었어요. 로버트가 전화를 걸어서 말하더군요. 잭, 방송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더라고요. 시카고 공장의 수잔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잭, 우리 직원들이 방송 보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미 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요.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문화 담당관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한미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그냥 사업만 한 건데. 아니에요. 대표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장 수여식은 한국 대사관에서 열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들,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요. 대사가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잭 윌리엄스 대표님은 작은 믹스커피 하나를 통해서 한미 우정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감사장을 벽에 걸어두고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5년 전 시애틀에서 처음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몇 달 후면 정말로 물량이 바닥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만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잭 윌리엄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5년 전 시애틀 출장에서 우연히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필라델피아 병원 간호사들이 기적의 스틱이라고 부르며 밤샘 근무의 버팀목으로 삼고 시카고 공장 야간 근무자들이 새벽 3시, 4시에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특히 관세 전쟁이라는 것엔 폭풍 속에서도 한국은 1등 동맹국이다. 상호 관세가 없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잭 씨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6개월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도전하시는 모습에서는 진짜 사업가의 배짱을 봤고요. 그런데 그 배짱이 단순히 돈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들과의 약속, 그리고 한미 우정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점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잭 윌리엄스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물량이 바닥난다고 하셨는데 잭 씨가 또 어떤 놀라운 해법을 찾아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히 길은 있을 거예요.
이런 신념과 열정을 가진 분이시라면 말이죠.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잭 윌리엄스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